그동안 쭉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분석해왔던 진중권 교수의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1년, 2년 집행유예입니다. 실형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정상적으로라면 그 실형이 나와야 되는 건데 요즘 왜 그랬냐면은 그거 프레임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었잖아요. 예. 그때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정치적 판단을 내려버렸거든요. 유창훈 판사입니다. 유창훈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위증죄에 대해서는 그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위증교사만큼 확실한 증거인멸이 없잖아요. 예.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놓고서 그걸 갖다가 기각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치적 고려를 했다.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그런 식으로 반영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고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만 원 이하로는 때리긴 좀 힘들 거다. 예. 아무리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실형이 내려져야 맞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그 형을 받은 것들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소한 예. 것들 가지고도 100만 원 이상씩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죠. 하나의 거짓말은 대장동 비리랑 관련되어 있는 거짓말이고 또 하나의 거짓말은 백현동 비리랑 관련되어 있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내심으로는 뭐냐면은 이건 벌금형인데 벌금형을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은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예. 근데 판결을 딱 내렸는데 처음에도 이게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방송 그 녹화 일정을 바꿨어요. 이게 보통 이제 녹화가 그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녹화 일정하고 일정하고 그다음 방송 날짜가 다르잖아요. 12조선 강적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음 날 방송하는데 그 전날 녹화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었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가면서 이동 중에 이제 계속 그 속보가 들어오잖아요. 속보를 착착 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은 뭐 김문기 모른다. 허위 사실이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유죄네 딱 했는데 좀 있다가 그런데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 나오는 거야. 이것도 뭔 논리야? 허위 사실인데 공표는 아니다.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다. 이게 뭐야? 뭐지? 음주운전을 했는데 뭐지?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논리 아니냐? 예. 라고 제가 황당해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릴 때쯤 딱 됐는데 딱 나왔는데 세게 나왔더라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예. 와 판사가 제대로 내렸구나. 한성진 판사입니다. 네. 판사가 제대로 내렸다고 생각을 했고 아직까지 그 상태에서 그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로 이제 방송에 들어가서 블라블라 떠들면서 예. 판결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방송 끝나고 와서 법무부에서 낸 그 뭐랄까 판결 설명문하고 예. 판결문이 있는데 판결문을 읽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다 가명으로 돼 있거든. 뭐 N, 뭐 S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걸 다 넣어서 읽기 전에는 헷갈리고 또 길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요약본을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어본 결과 기가 막히게 썼어요 판결문을. 예. 판결문을 기가 막히게 쓴 게 뭐냐면은 요만큼의 책도 잡히지 않을 만큼 쓴 거예요. 빈틈이 없다. 빈틈이 없이 이제 쓴 거라는 거죠. 예. 빈틈이 없이 썼고 어떻게 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도 그 야당에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하도 뭐 그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그 시비를 걸릴 또는 빌미가 잡힐 그 여지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게 세밀하게 나눠서 이게 판결을 했다는 걸 명문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일단 한번 그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예. 무죄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일종의 이재명 측의 변론의 요지는 뭐냐면 나는 김문기 존재를 몰랐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후에나 비로소 알게 됐다.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검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이 이른바 교유행위라 그래요. 서로 뭐 교류하고 말하고 같이 일도 하고 모두 하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이 결국 얘랑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보게 되면 뭐 많이 했잖아요. 뭐 표창장도 수여받고 뭐 보고도 하고 모두 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걸 부정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법원의 판결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걸 교유행위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합의 직원이라는 표현으로 교유행위가 있었다는 것 사실 자체는 이재명 측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그 교유행위를 한 사람이 김문기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이 김문기와 사실상 있었던 사실상 교유행위 있잖아요. 그 자체가 없었다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표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뭐냐면은 공표의 대상에 행위만 포함되어 있는데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공표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근데 실제로 인정한 건 뭐냐면 교유행위가 실질적으로 있었다 인정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실 너도 몰랐을 리는 없다. 라고 하는데 모른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교유행위를 전부를 다 부정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몰랐다는 사실상 허위로 보인다. 아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몰랐을 리는 없다. 근데 어쨌든 몰랐다는 말 자체 내가 공직선거법상 규정상 그게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공표의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은 맞는데 아하.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는 할 수 없다. 왜? 공표에서 처벌받는 허위 사실의 목록 속에 이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비록 허위 사실이지만 이거 공표는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 이래서 나왔다는 걸 이해를 했고요. 여기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는 한숨을 돌렸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건 유죄로 딱 때려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뭐였냐면 언론인재법 그 무슨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인가 어딘가에 나와서 했던 말인데 국민의힘에서는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건을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그리고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거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뜻이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찍은 것 중에 4명만 딱 잘라내가지고 제시를 하니까. 예.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뜻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게 아니라 그날 골프 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김문기랑 그날 골프를 친 그날 사진은 아니다. 이런 취지였다라고 이제 반론을 편 겁니다. 예. 나름대로 또 뭐 그럴만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재명이 자기 꾀에 걸린 거야. 사실 거기 나가가지고 그러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내가 사실은 김문기, 유동규랑 골프를 친 건 사실인데 적어도 이 사진은 그날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진 중에서 요모만 했네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뭐라고 했으니까 살짝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해가지고 딱 걸어놓고 호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이재명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거든요. 스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알고 보니까 조작한 것도 아니고 김기인 씨인가? 이기인 씨인가? 이기인입니다. 이기인 씨죠. 그 사람이 공개할 때 얼마 사진 먼저 공개하고 예. 그다음에 이건 또 따로 공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작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근데 이걸 딱 트집 잡아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을 해서 내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김문기가 골프를 친 일이 없는데 마치 골프를 친 것 임양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슬쩍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김문기와 골프 친 사실이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이제 꼼수를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말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 딱 꼬스를 잡았다. 이러면 대중들이 넘어갈 거다. 사진 조작이라고 할 거다. 하는 김에 얹어서 내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딱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아니 그 말이 사실 사진이 조작됐다는데 방점이 띄어 있고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문기랑 친 그날 골프 친 날 그날 사진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예. 근데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댄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떤 판단 기준을 대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의 그 판례들이 있거든요. 판례들에 따른 기준을 갖다 제시합니다. 뭐냐면은 표현의 전체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전체적 의미를 고려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라는 거죠. 나랑 유동규랑 김문기랑 교류가 없었다. 김문기랑 교류가 없었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사실 김문기랑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네가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하면은 국힘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김문기는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마치 김문기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저렇게 해서 나 뒤집어 씌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인상이잖아요. 선거인 쉽게 말하면 유권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를 부정하는 맥락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나는 김문기랑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행동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골프를 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골프를 치다 아니다. 예. 행동에 관한 거. 이건 교유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포의 사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 거짓말했네? 딱 하고. 그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고의성인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예.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라는 예. 거예요. 그런데 고의성을 딱 보게 되면은 일단은 김문기라는 사람의 지위와 업무 내용을 봐라. 너랑 맨날 봤던 거고 맨날 가가지고 대정성 사업에 뭐예요?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자고 수차례 들어가가지고 대면 보고까지 했는데 그런 사람인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거기 따라간 사람 그 호주 출장에 따라간 사람은 성남시 직원 말고 도계공 직원장에 딱 둘이었는데 그게 예. 유동규하고 김문기였다는 거죠.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심지어 셋이서 그 성남시 직원들 빼고 지들끼리만 골프를 또 쳤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낚시도 했고요. 네. 그런데 오케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다음엔 대장동 있잖아요. 사건 났을 때 막 해명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때 그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막 해명하고 그 다음 나중에 기소도 당하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재판에 도움 주고 이게 누구냐면 또한 김문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당신이 기억을 환기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었다. 오케이. 처음에는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오케이. 인정하자. 그런데 딱 보게 되면 만약에 근데 그때 나랑 같이 갔던 사람이네 뭐 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보니까 알던 사람이네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끝까지 잡아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에 고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 때려가지고 유죄.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가 기술 쓰려다가 되치기 당한 거예요. 살짝 그 얘기만 하고 사실은요 여러 사람이 찍은 거고요. 이게 사실 이 사진이 그날 찍은 사진 아니죠. 물론 제가 유동규하고 김문기랑 골프를 쳤어요. 하지만 이 사진은 그날 사진이 아니고요. 또 우리끼리만 찍은 게 아니고 지금 전체 사진 중에서 우리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잖아요. 예. 그걸 딱 얘기하다가 뭘 집어넣은 겁니까?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해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려다가 바로 그 꼼수에 되치기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만 아니었으면 모든 게 무죄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무죄 부분 있잖아요. 예. 판결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 선고 안 한다 그랬거든. 포괄의 일죄라 그래요.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거든요. 이게 실검대 제품 검사를 합니다. 휴대폰 검사라요. 이거 무결해. 이거 규정 위반 아니야? 규정 위반 아니야? 근데 여기서 딱 규정 위반이 걸렸거든요. 그럼 핸드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규정 위반이네. 규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불량품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 부분도 사실상 뭐가 나온 거야? 유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측에서 할 말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 했던 게 사람의 주관적 기억을 어떻게 처벌해 막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거 못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주관적 인식 상태 교유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인정해버렸거든 판사가 딱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론을 펼 게 이제는 없는 거예요. 말을 딱 막아버리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예. 그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고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판결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좀 헷갈렸던 거죠.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황당하지? 라고 했는데 아주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경우를 다 따져서 이재명 측에서 피고인 측에 살 수 있는 모든 반론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다 딱 차단한 겁니다. 예. 그래 놓고서 유죄야 뻥 때린 거예요. 이렇게 간 거죠. 거의 뭐 멘붕 상태가 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뒤집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뒤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들이 펴왔던 모든 변론의 모든 취지를 그냥 다 받아들였거든. 예. 받아들였는데도 유죄야. 그러니까 바보같이 이것도 굉장히 잘 꿰뚫어본 게 이재명이 이런 식의 장난을 엄청 잘 치거든. 말장난. 근데 요거 딱 그 말장난 하나에 걸려가지고 되치기 당한 겁니다. 예. 딱 되치기 당해서 요것만 없었으면 사실 전체가 무죄가 나왔을 텐데 요게 딱 걸리는 바람에 포괄의 일죄에서 그냥 유죄가 딱 나온 거예요. 예.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왜 이렇게 판결을 하냐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 강서 명덕고등학교를 나온 한성진 판사의
오로지 나는 판결문으로 승부한다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었다. 핵심이. 코어였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거든요. 뭐 예. 활동을 활발하게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법 연구회가 어떤 데입니까? 국회에서 맨날 좌파니 뭐니 비난했던 거기 김명부 사법부의 주축 그렇죠. 멤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거기 있는 판사가 내린 판결이에요. 국제법 인권회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 판결이니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뭐한 겁니다. 아하.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총평을 딱 보게 되면 판사가 아주 세심하게 판결문을 썼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호인 측에서 트집 잡을 항상 정치적으로 트집 잡아왔잖아요. 그것도 법정에서 트집 잡는 게 아니라 항상 정치화해가지고 아니 안다 모른다를 어떻게 처벌해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는 그런 식의 말로 이제 선동을 해왔는데 그런 예. 것이 전혀 통하지 않게끔 트집 잡힐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알지 모른다는 주관적 영역이다. 그래 오케이. 두 번째 교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맞다. 오케이 맞다. 그다음에 사실은 교류 행위에 거기 열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 해석은 상당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엄격하게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죄야. 아.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백현동. 아니, 그다음에 이제 그 유죄 딱 때렸을 때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대법원 판결. 어. 첫째 뭘 봐서 전체적 맥락을 봐야 된다. 정체적 취지를 봐야 된다. 두 번째 선거인단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아니 사실은요 그게요 그 사진이 조작됐다는 뜻이었거든요. 못 빠져나갑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그게 아니라 그날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지. 아. 골프를 전혀 안 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왜냐 전체적 취지를 볼 때 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뭡니까 선거인단은 뭐를 받아들여 유동규 김문기랑 골프를 안 쳤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게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야. 펑.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모든 변론들을 그냥 다 예. 일부는 그냥 수용함으로써 무력화시키고 일부는 그냥 대법원 판례 딱 기준을 딱 제시하면서 딱 무력화시켜 버린 거. 앞문, 뒷문, 옆문 예. 모든 문을 다 잠궈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판결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세심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스콜라스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스콜라스틱하다는 게 뭐냐? 학자적인.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정교하다 보니까 너무 예. 학술적인 뭐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첫 번째 부분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요 뒷부분이 이제 엎어질 가능성. 유죄 나온 부분이 엎어질 가능성. 그건 많지 않아요. 아까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 기준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 사실 이재명 측에서 하는 그 변론도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잖아요. 일리는 있는데 전체적 취지가 뭐냐. 전체적 취지의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다라는 거고 그건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건 참 뒤집기 어려운데 앞에 부분이 있잖아요. 예. 나는 오히려 앞에 부분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 게 다시 유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안다라는 말을 갖다가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실 나는 그를 모른다라는 건 교류 행위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예. 내가 쟤를 갖다 기억을 하느니 못하는 이런 식의 언급이 아니라 교류 행위 자체가 없었다라고 뜻으로 받아들이면 크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모두하고 보고도 하고 보도하고 뭐 이거 모든 걸 다 했는데 모른다는 말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상식 또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 관점, 그다음에 그런 경험칙 이런 거 예. 비추어 보면은 이렇게 뭐 자세히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자세히 나눴던 건 변호인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려고 아예 빌미를 안 잡히려고 일부러 너무 조심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이제 하나는 뭐냐 1심에서 일단은 그 실형 판결이 딱 났거든요. 그럼 2심 판사들은 사실 부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담이 사라진다라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뭐 굳이 이렇게까지 다 나눠서 일부를 무죄를 교수님 잠깐만요. 그러면 2심에서 검찰이 구형을 내린 2년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이 또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어요. 그냥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게 왜냐하면 일단은 너무 꼼꼼하게 썼거든. 너무 꼼꼼하게 써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그 항소할 때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주요 변론의 요지를 갖다가 뭐예요.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그냥 받아들여 버렸고 예.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부정을 해버렸거든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딱 들이대면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 막혀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뭐 항소를 하려도 그 논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큰데 만약에 뒤집힌다면 오히려 요게 되면서 오히려 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크게는 거기서 형량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뭐 집행유예인데 뭐 그건 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반론의 여지를 다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이제 뭐라고 할 겁니까 이제 와서? 미학적 분석으로 꼼꼼히 판결문을 네. 자꾸 하나하나 따져본 진중권 교수의 분석은 오히려 2심에 가서는 앞서 무죄로 나왔던 것이 유죄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교수님. 어떤 느낌이냐면 저쪽을 봐주기 위해서 저쪽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세세하게 해서 일부러 무죄를 줬다라는 느낌까지 든다라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2심 가가지고는 오히려 엎어진다면 난 엎어질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엎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네. 2심에서는 오히려 6개월 정도로 줄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수님은 더 가중될 수도 있다. 네. 근데 자. 몰라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양형 기준표라는 걸 이번에 들이대진 않았거든요. 예. 아마 집행유예 모르겠습니다. 그 집행유예를 주려고 했는지 뭔지 양형 기준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잘 약간 주관적 영역에 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피선거권 문제잖아요. 예. 선거법 위반이고 피선거권 문제거든요. 선거법이라는 법을 만든 취지가 뭐예요?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반칙을 못하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반칙을 저지른 사람은 선거권을 박탈하는 거야. 비선거권을.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핵심이 달라질 근거는 없다.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라고 좀 보고요. 앞으로 이제 예상이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예. 예상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원래 정상적으로 한 6개월 안에 끝나야 되거든요. 예. 1심 6개월, 2심 3개월, 633입니다. 633으로 가야 되니까 사실 2심, 3심이 안 피면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 예. 안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늘어진다 하더라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내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 아무리 끈다 하더라도 내년 안에는 확정 판결 나올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 빨리 하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또 다른 한편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했는데 재판이 안 끝내가지고 나중에 또 나가. 하하. 또 나가서 그 짓을 또 해. 예. 그래도 그 짓을 또 하는데 예. 그때도 또 끌어. 이렇게 된다면 선거법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윤미향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 다 하고 나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다른 범죄는 몰라요. 네. 뭐 심리가 오래 걸린다라고 하지만 선거법은 다르거든요. 이건 게임 예. 규칙이란 말이지. 이 게임에 공정한 게임 규칙인데 아니 예컨대 쉽게 말하면 진짜 나쁜 파워를 했는데 이 퇴장 이 카드를 갖다가 경기 끝난 다음에 주는 거야. 아,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야.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경기 중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년 안에 내가 판결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나는 거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 무죄가 되거나 전체 유죄가 될 텐데 내가 바뀔 가능성이 더 큰 건 차라리 바뀐다면 전체 유죄 쪽으로 바뀌는 가능성이 더 크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많이 이야기됐으니까 자, 교수님한테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은 별로 결정 안 했다. 그런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민주당은 지금 압의 규환입니다. 법조인들마저도 멘붕 상태. 지금 민주당 내부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리 법석 저리 법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은 25일 위정교사 1심 선고 쓰남인데 이게 지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25일에 위정교사 1심 선고는 교수님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유죄가 나온다고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국힘 사람들도 공히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공범이 자백을 했거든. 공범이 딱 자백을 했는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자백했습니다. 라고 하면 만약에 이걸 무죄를 주잖아요. 그럼 자백한 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하. 제가 물건 훔쳤는데 그랬더니 법원에서 아니야 너 물건 안 훔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는 뭡니까? 지난번에 영장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유창훈 판사입니다. 유창훈 판사가 혐의가 소명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봐줬던 건 봐줘서 이거는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이건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아하. 두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얘기를 했고 예. 두 번째로는 공범이 김인성. 이미 자백을 했어요. 네. 이미 자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도 딱 보니까 이거는 방어가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방어가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재명이 막 글 올리고 재판부에 막 보고 내고 이럴 때도 요걸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선거법은 80만 원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선거법에 8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판사가 쪽팔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딱 보게 유죄를 쉽게 말하면 유죄 판결을 내고 80만 원 했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건 봐줬다는 거. 예. 정적 고려를 했다는 거. 아하. 왜냐하면 이게 유죄인데 내용을 딱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100만 원 이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80만 원을 준다? 그럼 사실 뭡니까? 판사가 상당히 쪽팔린 일이거든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걸 기대한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쪼았는데 말이야.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버렸죠. 이제는 판사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이제는. 이미 뭐 싫어 이미 나와버렸는데. 예. 나와버렸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게 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게 뭐냐? 별 논리를 다 도입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예컨대 내가 보니까 실제로 그 위증을 시켰는데 그 위증이 무죄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볼 때 그 판사가 위증한 걸 딱 듣고 이 새끼 위증하네 알았던 것 같아. 이 새끼 위증한 거 알아. 알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다른 예. 이유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쓸데없는 자기 꾀에 자기가 또 빠진 거야. 안 했어도 되는데. 안 했어도 될 짓을 지금 하다가 지금 또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안 했어도 될 짓을 하다가 또 딱 걸려버린 거거든.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한 거죠. 이게 뭐 실패한 위증교사다. 실패한 위증교사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위증교사는 말이죠. 그 성공 여부 그게 아니라 위증이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위증교사는 범죄가 성공했느냐라는 거하고 예. 위증교사라는 범죄가 성립하느냐는 다른 거잖아요. 아하. 그렇잖아요. 그걸 섞어놓은 거예요. 위증교사는 언제 성립하냐면은 그것이 나중에 성공을 했든 안 됐든 그게 판결에 반영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법정에 나와가지고 증인이 법정에 예. 나와서 자기 기억에 반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기억 자체가 그러니까 그 위증한 게 거짓말로 한 게 사실과 부합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걔 말이 맞았네라고 할지라도 그 증언을 할 당시에 기억이 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거짓말만이 아니라 진짜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기억이 위배되면 그때 위증이 성립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 말이 맞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증언을 할 당시에 네 기억이 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되네. 그 위증이 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끔 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핵심적인 게 그겁니다. 그 녹음 테이프를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 그랬다.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 그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대로만 얘기해라는 그 멘트 있잖아요. 예. 그 멘트가 위증교사범들의 그 단골 멘트예요. 표준 멘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이시피싱범들이 해가지고 여기가 어디입니다 있잖아요. 예. 무슨 검사실입니다 있잖아. 그것처럼 아주 표준화된 거면 누구나 다 그렇게 그렇게 위증교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때 그 녹취를 쫙 들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 기억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PD랑 뭘 하고 무슨 짜고 말이야. 성남시장하고 뭐 짜고 뭐 저저저 했더니 모르겠다. 난 그 자리에 없었다. 왜? 나는 그때 선거운동하러 밖에 있어서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죠. 나 기억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당신 얘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그 얘기가 됐다는 그 현장에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증언을 했잖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이거는 성립하는 거죠. 거기다가 네. 아예 그렇게 위증을 했던 사람이 나왔거든. 사실은 내가 기억이 없던 얘기를 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어? 그럼 유죄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위증이 굉장히 셉니다. 예. 위증이 세고 위증은 상당 부분 실형받을 그 대다수가 지금 실형을 받거든요. 검찰 구형도 3년입니다. 3년이고 2년보다도 많아. 이번 게 2년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세게 3년을 받았다는 건 3년을 갖다 구형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건 뭐 확실하게 유죄가 나올 거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증죄에서 위증 교사는 가중사유예요. 가중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교사한 놈이 쉽게 말하면 위증한 놈이 6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위증 교사한 놈은 1년이라는 얘기예요. 더 세게 때리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얘는 얘 말 듣고 한 거고. 예. 그 위증의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위증한 놈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사한 놈한테 돌아가거든요. 위증한 사람이 지금 2년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되나요? 아직 그 사람이 이번에 같이 아마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일단 되지는 400만 않았습니다. 했고, 예. 400만 했고, 그래서 아마 같이 판결이 내려. 왜냐하면 이제 따로따로 하긴 이제 뭐 하잖아요.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걸로 나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건 실형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슈가 나오는 거 뭐냐면 실형이다라고. 이건 집유 때리기도 힘들 거거든. 그냥 실형이에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뭐 구속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만약에 구속 지금 회기 중이란 말이죠. 구속 중이라면 이제 그래서 논의되는 게 뭐냐면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구속 만약에 구속에 해당하는 형이 나온다면은 그냥 바로 구속된다. 저기가 필요 없다. 예. 쉽게 말하면 체포영장이 필요 없다라는 거. 이게 어허. 국회로 넘어가는 거 체포 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에 한해서는 지난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지난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거 없이 이미 통과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예. 법정에서 구속할 수가 있다라는 논리가 하나가 있고 예. 요 얘기는 누가 하냐면은 주진우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검사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죠. 해운대. 그다음에 네.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법조계의 그 대다수의 견해는 뭐냐면 아니다 따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국회가 바뀌었죠. 국회가 바뀌었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체포 동의안을 보내고 거기서 다시 예. 한번 받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힘들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형이 나와도 판사가 법정에서 구속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조국 같은 경우에 떴으니까 1심에서도 실형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실형을 때리되 아마 불구속.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정하는 그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진우나 한동훈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세죠 일종의. 공세에서 판자를 깔아버리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당장 구속시킬 사안이야라는 식으로 혐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실제로 법조계의 견해는 아니다. 체포 동안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게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여하튼 실형이 나올 것이다. 자, 많은 이야기들은 이미 또 보도가 됐고 그런 거 뭐 반복되는 걸 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이유는 없을 거예요. 자, 이것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뭐 당장은 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내상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할 거예요 아마. 겉으로는 아주 멀쩡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자기가 가망 없다는 걸 아마 알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알아도 본인으로서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당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를 안 맡겠습니다. 설사 맡았다 하더라도 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내 당을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예. 이게 정상이잖아요. 절대로 안. 그러니까 자기 하나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거잖아요. 그치 몇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까 그 주변에. 그다음에 지금 부하들 다 네가 다 뒤집어 쓰라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당을 방편을 쓰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이재명은.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번에 그 비명 학살을 했잖아요. 공천 때. 그래서 주변에 다 자기랑 이권 공동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얘네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고 아하. 얘네들은 이재명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잃게 되는 겁니다. 다음 공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얘들도 목숨 걸고 똘똘똘똘 뭉쳐있는 거고 그 바깥에는 뭡니까 개딸들 이걸 보셨죠? 막 그 1심 유죄 판결 나오니까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거는 막 북한 같아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균열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 사람들 동요하고 있다는 걸 뭘 느끼냐면 나랑 옛날에 이제 안티조선 운동을 했던 사람 한 10몇 년 동안 교류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나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거든요. 예. 나한테 반말을 하더라고. 예? 갑자기 반말을 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반말을 하고 쌍욕을 하는 거야. 그럼 바로 뭐냐면 동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쌍욕으로 연락을 해왔네요. 그렇죠. 동요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다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1심 판결 나오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1심 판결 나오잖아요. 그렇죠. 25일입니다. 거기서도 실형 딱 나가게 되면 흔들리는 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29일 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화영.
2심 판결이 있어요. 아. 거기서도 딱 이러면은 막 3연타를 따다 그다음 김혜경도 세게 받았잖아요. 예. 김혜경 딱 받고 김혜경 건에서 지금 확인된 건 바로 뭐냐면 김혜경이 법과 쓴 걸 갖다 그 배모 씨인가가 다 뒤집었었잖아요. 예. 그 죄를 예. 다 집었었는데 그게 인정이 됐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그 판결문을 읽어보잖아요. 그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판결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경이 시킨 걸로 다 나온 거예요. 라고 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경찰에서 지금 기소 못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 예. 직접적으로 해라라고 지시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지시받은 사람이 딱 모든 죄를 갖다 내가 갖고 가겠다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하하. 그런데 간접적인 정황들 이걸 가지고도 그걸 인정을 했어 이 판결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에 보니까 이제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아. 그래서 또 하나 기소를 한 겁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배임 혐의로 자, 법인카드 이제 배임 이재명 혐의로. 대표에게 또 하나의 기소가 날라왔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불법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한 배임죄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법인카드로 썼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집에서 뭡니까 화장품 산 거부터 샌드위치 사 먹은 거, 그 다음에 명절에 뭐예요 과일, 뭐 명절상 차리는 거, 뭐 이런 거라든지 예. 사실 세세한 것까지 다 법인카드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다 법인카드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관용차를 갖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가 주차. 바로 이 차량 부분도 나옵니다. 차량에다 거기다 뭐가 했냐면 그 주차장 그 주차 딱지가 있잖아요. 그 예. 아파트 단지 주차 딱지. 그걸 붙여놨다는 건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걸 다 하게 되면 1억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넘는 횡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배임이 돼버린 거죠. 쉽게 예. 말하면 그 법인카드를 그렇게 쓴 거거든요. 자기 개인적으로 유용한 거거든요. 이거 큰 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갖다 담당했던 배모 씨가 자기가 모든 죄를 끌고 가겠다라고 가버린 거고 걔는 또 뭐에 걸려 있습니까? 지금 80억짜리 아니, 4급 공무원이 지금 부동산 자산이 80억이야. 예. 그러니까 보니까 현금으로 빚도 안 지고 현금으로 25억 현금을 갖고 가지고 건물을 산 거야. 무슨 자금 돈으로. 출처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얘니까 완전 운명 공동체니까 얘가 다 뒤집어서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기소도 못했던 건데 이번에 판결을 딱 김혜경 판결을 딱 봤는데 거기 근거가 나온 거예요. 꼭 그거 명시적으로 지시한 거. 예. 그것이 입증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 가지고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 부분이. 인정이 딱 돼버리니까 그렇다면 이거 기소가 가능하겠네. 그래서 기소가 된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재판 이제 5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하하. 돼버린 거고. 2022년 8월 달에 예. 경찰은 불송치했던 것을 검찰이 끄집어내서 다시 예.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도 타격이 계속 갈 겁니다. 예. 저기 한 게 뭐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요번에 가서 신의 사죄 발언 누구죠? 회식. 이해식 의원인가? 네. 이재명 대표는 신의 사죄입니다. 신의 네. 뭐 종인가? 신의 종이고 신의 사죄이고 막 신성시하잖아 지금.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 최민희가 나오죠. 예. 최민희가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비명 꼼짝거리면 뭐 움직이면 내가 죽일 거야. 네. 라고 이제 협박까지 살인 협박까지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애들이 이제 흥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똘똘똘똘 뭉치자라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게 이 신의 사죄를 중심으로 우리 뭉치자. 이런 반응이야말로 흔들리고 있다는 그렇죠. 증거다. 그다음에 네. 고개 들지 마.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협박하고 딱 이랬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또 한번 받아봐요. 실형을 받아. 위증죄에서 또 한번 실형을 한번 받아. 아하. 그러면은 이제 뭐 비명들도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지금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삼총 삼김? 예. 삼총은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 흔들리고 균열이 커지게 되면 삼총 삼김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그다음에 삼김은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김동연, 김두관이라는 네. 거잖아요. 얘들이 뜰 거다. 이건 이제 비명 쪽의 그림이라는 거죠. 비명 쪽의 그림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비명들이 지금 당이 완전히 친명해서 장악되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아하.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 이제 아웃될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누구를 점지할 것인가? 누구를 점지할 것인가? 두 번째는 김어준이 어느 쪽에 줄 설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분명히 친명 중에서 누구 하나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친명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누굽니까? 정청래나 또는 추미애나 그러니까 최민희도 그래서 지금 방방 뜨는 거예요. 이제 충성 경쟁을 해야 되거든. 점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정청래 같은 애들은 굉장히 속으로 좋아할 겁니다. 예. 아웃되는구나. 그러면 쟤들 누구야? 내 거네? 아하. 라고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충성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충성 경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민희처럼 저 상대
쟤들 내가 때려잡는 그 선봉장이 돼야 되는 거고.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낙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점을 딱 점입니다. 받아야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이 점지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쪽에서 비명들 사이에 아마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대혈전이 벌어지겠네요. 혈전이 벌어지겠죠. 네.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친명 쪽의 힘은 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의 점지를 받고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재명과 한 통속으로 여겨지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그들의 사법 리스크이기도 하거든. 아, 그러니까 강성들은 포섭할지 몰라도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 그다지 안강성들과 근데 중도층한테는 굉장히 반감을 주거든요. 그들은. 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그 확장력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당 장악이 안 되는 거지. 그다음 또 하나 변호는 뭐냐면은 그 당을 장악하고 있는 주류와 이 개딸들 사이에서는 이들에 대한 그 반대 논리적 반대를 넘어가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혐오와 증오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기 이재명은 비명에서 나오긴 힘들다 현재상. 그거 아마 친명에서 아마 점지할 텐데 이재명이 누구를 점지하느냐? 그거는 이제 김어준이 이제 누구한테 줄 서느냐 이걸 딱 보면 알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첩혈쌍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자, 친명 중에서 누가 그 낙점을 받을지 점차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주제를 다뤄야 되는데 워낙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이 사법 리스크가 큰 이슈다 보니까 오늘은 이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 의견을 교수님부터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 앞으로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말 그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어부지리 반사이익을 얻어가는 갑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특별감찰관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특별감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예.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관철됐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의 의원들 중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였대요. 근데 이게 표결로 가게 되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론으로 그냥 채택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맞지. 그래서 이 문제는 무난하게 넘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개각설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약속을 했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오케이 그럼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반사이익 볼 생각 없다라고요. 우리는 쇄신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민생 의제들을 막 던지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너무 또 자주 나서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얘기해도 되거든요. 이재명 까고 뭐 이러는 것들은. 한 대표라고 한다면 대표는 좀 프레지덴셜해야 돼요. 약간 프레지덴셜하게 약간 지도자스러워야 되거든요. 예. 사상권에 다 말싸움 걸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시켜놓고 여기는 크게 그냥 민생 챙기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계속 쇄신 얘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쇄신을 끌어내고 그렇게 가야지 이게 그래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신뢰를 받아야 되고 이재명이 저렇게 버티는 과정의 큰 이유는 뭘까요? 윤 때문이거든요. 지금 딴 건 몰라도 누가 더 나쁜 놈이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윤한테 더 큰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왜? 나라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은 그 뭐 얼마나 잘못했건 누가 더 잘못했건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책임을 거기다 묻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이 안 무너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게 남아있는 한은 이쪽에서는 딴 놈들 내세워서 또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변화시키는 거. 나는 국힘이 얼마나 쇄신하느냐 거기 달려있는 거지. 예. 물론 반사이익은 보겠지만 그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오래 갈 수는 없는 거고 여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이 엉망진창이니까 저기 쟤네들이 저렇게 막 개판으로 막 가도 됐던 거잖아요. 그 상황이 달라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내로남불 남의 불행으로 내 행복까지 거저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국민들은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더 이야기하는 여의도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어김없습니다. 오늘도 감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진중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